여러분 안녕하세요. 속 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오늘은 토픽 중급 83회 기출문제 해설 드리는데요. 읽기 13번부터 12번까지 문제를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부터 15번 문제까지 각 2점으로 문제가 제시됐어요. 다음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을 고르십시오 했어요. 문장들을 순서에 맞게 배열하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4개의 문장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그러나 이를 닦을 때는 순서에 맞춰 닦는 것이 좋다. 나, 사람들은 보통 이를 닦을 때 순서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다, 전문가들은 안쪽 구석에서부터 앞쪽 방향이 좋다고 조언한다. 라, 안쪽 이가 상하기 쉬워서 더 꼼꼼하게 닦아야 하기 때문이다. 자, 이 4개의 문장이 있는데요. 4개의 문장의 순서를 생각할 때 내용도 좋지만 요령이 있지요. 문장에 나와 있는 접속어 그리고 첫 번째 제시되는 주어 이것들을 유심히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가에서는 그러나, 나에서는 사람들은 보통, 또 다에서는 전문가들은, 그리고 라에서는 주어라기보다는 이유를 설명하는 뭐뭐하기 때문이다 라는 문법이 있죠. 이런 문법들을 생각하면서 순서를 맞추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라는 말은 앞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사용되는 접속어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은 보통, 여기서 보통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라는 말이니까 일반적인 상황이나 행동을 제시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다는 전문가들은 이라고 시작했으니까 전문적이고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는 문장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라는 뭐뭐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로 끝났기 때문에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요. 일반적인 그 서술의 흐름을 본다면 처음에 일반적인 상황이나 행동을 제시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근거 또는 전문 지식을 제시하게 되고 그런 전문 지식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 이유는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흐름이 자연스러워지지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를 닦을 때 순서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닦을 때는 순서에 맞춰 닦는 것이 좋다. 전문가들은 안쪽 구석에서부터 앞쪽 방향이 좋다고 조언한다. 안쪽 이가 상하기 쉬워서 더 꼼꼼하게 닦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순서가 잘 맞춰지겠죠? 일반적인 얘기, 그러나 문제점,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내용, 그 이유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그래서 이 순서에 맞춰서 한다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 가, 다, 라. 자,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어와 접속어 또는 이런 문법적인 요소들을 염두에 두고 순서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의 이해는 물론 당연하고요. 다음은 14번 문제입니다. 제가 먼저 제시된 문장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그 사업이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 나, 친구들은 마지막까지 퇴사를 다시 고민해보라고 했다. 다, 내일은 내가 10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는 날이다. 라, 하지만
나는 오랫동안 생각해온 사업을 시작해 보려 한다. 자, 여기서도 내용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주어들과 연결하는 접속어 등이 중요하지요. 먼저 그 사업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두 번째에서는 친구들의 이야기, 세 번째에서는 내일은 내가, 또 나에서는 하지만 나는, 이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순서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 우리가 일반적인 서술의 흐름을 본다면 기본적인 화제를 제시하고 주변 사람들의 생각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의 생각, 주변 사람들과 반대되는 나의 생각, 그래서 하지만이 오겠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내가 이러이러하는데 친구들은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할 거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내일은 내가 10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는 날이다. 그래서 내일에라는 말, 내일에 내가 어떤 일을 하는 화제를 제시하고 있고요. 친구들은 마지막까지 퇴사를 다시 고민해 보라고 했다. 퇴사라는 것은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퇴사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나는 오랫동안 생각해온 사업을 시작해보려 한다. 자, 친구들과 나의 생각이 반대되지요. 친구들은 퇴사하지 마 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 사업이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시도해 보고 싶다. 그래서 사업이라는 말, 여기서 사업이 요 사업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일은 내가 10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는 날이다. 친구들은 마지막까지 퇴사를 다시 고민해 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오랫동안 생각해온 사업을 시작해 보려 한다. 그 사업이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시도해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답은 4번 다나라가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의 이해는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그 외에도 이런 연결, 주어의 연결 또는 접속어 등을 염두에 두시고 순서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립니다. 다음은 15번 문제입니다. 여기서도 4개의 문장이 제시되어 있어요.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가, 모래시계는 모래를 이용해 일정 단위의 시간을 재는 기구이다. 나, 또한 모래시계의 구멍 크기를 통해서도 시간 단위를 조절한다. 구멍 크기가 작을수록 큰 시간 단위의 모래시계를 만들 수 있다. 모래의 양을 조절하면 다양한 시간 단위의 모래시계를 만들 수 있다. 자, 여기서 보면 모래시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시간 단위 조절하는 문제, 모래시계의 구멍 크기 또는 모래의 양 조절, 그래서 이 조절과 조절을 연결해 주면 좋겠죠. 구멍 크기가 작을수록, 여기선 크기를 얘기를 하니까 이것과 연결이 되네요. 그리고 또한이라는 것은 앞뒤의 연결을 나열할 때, 대등한 것을 나열할 때 쓰는 접속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모래시계에 대한 얘기구나. 또한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것과 대등한, 즉 시간 단위 조절을 하는 것과 나열되는 구조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구멍 크기와 관계되니까 나와 다는 가까이 있어야겠네요. 또 모래의 양이 이제 조절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서술의 흐름을 보면 화제, 모래시계를 제시하고 그 시간을 조절하는 작동 원리, 모래의 양이 있고 구멍 크기가 있죠. 작동 원리 1, 작동 원리 2, 그리고 구멍 크기를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대해서 그 구멍 크기가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덧붙인 설명.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래시계는 모래를 이용해 일정 단위의 시간을 재는 기구이다. 모래의 양을 조절하면 다양한 시간 단위의 모래시계를 만들 수 있다. 또한 모래시계의 구멍 크기를 통해서도 시간 단위를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조절이라는 말이 나열되죠. 조절하는 방법은 모래의 양, 구멍 크기 이 두 가지를 또한이라는 말로 이어준 거예요. 또 구멍 크기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구멍 크기를 연달아 얘기하면 되겠죠. 구멍 크기가 작을수록 큰 시간 단위의 모래시계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래시계는 모래를 이용해 일정 단위의 시간을 재는 기구이다. 모래의 양을 조절하면 다양한 시간 단위의 모래시계를 만들 수 있다. 또한 모래시계의 구멍 크기를 통해서도 시간 단위를 조절한다. 조절 이렇게 나오면서 또한이라는 말로 연결했죠. 구멍 크기가 작을수록 구멍 크기 연달아서 말하는 겁니다. 큰 시간 단위의 모래시계를 만들 수 있다. 자, 여기까지 15번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다음은 16번에서 18번 문제입니다. 괄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했어요. 그러면 괄호에 들어갈 말을 찾아야겠네요. 16번 문제입니다. 필름형 스피커는 종이보다 얇고 투명해서 삐리리 사용할 수 있다. 자, 필름형 스피커에 대한 설명이에요. 종이보다 얇고 투명하다는 것은 필름형 스피커의 특징이지요. 이 스피커를 사용하면 필름형 스피커를 말하겠죠. 이 스피커를 사용하면 컴퓨터 화면이나 액자뿐만 아니라 벽이나 천장에서도 소리가 나오게 할 수 있다. 이 스피커를 사용하는 것이 이런 곳에서 소리가 나오게 하는 거래요. 장점이네요. 여러 곳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또 소재가 부드러워서 특징이네요. 그러니까 특징이 지금 종이보다 얇고 투명하다, 소재가 부드럽다가 있고요. 옷이나 커튼에 달아도 불편함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가로에 들어갈 말,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디서 사용할 수 있을까? 컴퓨터 화면이나 액자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벽에서도 천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옷이나 커튼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여러 곳이지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답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필름형 스피커는 종이보다 얇고 투명해서 삐리리 사용할 수 있다. 컴퓨터 화면, 액자, 벽, 천장, 옷, 커튼에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소리 크기와 상관없고요. 단독 형태로 분리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컴퓨터 화면, 액자, 벽, 천장, 옷, 커튼이면 다양한 물건에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3번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한 영역을 제한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화면, 액자, 벽, 천장, 옷, 커튼 이런 것들이 다양한 물건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을 답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7번 문제입니다. 제가 먼저 내용을 읽어볼게요. 여권은 국제신분증으로 통할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정체성과 문화를 드러내기도 한다. 여권에 대한 설명이군요. 여권은 국제신분증으로 통하고
한 국가의 정체성과 문화를 드러낸다. 이런 여권의 기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국가들은 여권에 삐리리 결정한다. 요 가로에 들어갈 말을 찾으라고 했네요. 여권 표지의 색깔을 국가의 상징색으로 표현하거나 국가를 상징하는 문양을 넣기도 한다. 색과 문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여권에 불빛이 비치면 주요 문화재가 화려하게 보이도록 한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무엇과 관련이 되는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여권은 국제신분증으로 통할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정체성과 문화를 드러내기도 한다. 자, 요런 어떻게 드러낼까요? 그래서 많은 국가들은 여권에 뭐를 결정한다. 여권 표지의 색깔, 또 국가의 상징색으로 표현하거나 국가를 상징하는 문양을 넣기도 한다. 또한 주요 문화재가 화려하게 보이도록 한 것도 있다 라고 했다면 여기서 정체성, 한 국가의 정체성과 문화를 드러내는 것, 또 표지의 그 색깔, 상징색 이렇게 하는 것, 또 문양을 넣는 것, 국가를 상징하는 문양, 또 주요 문화재가 화려하게 보이도록 한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무엇과 관련될까요? 디자인과 관련이 되지요. 그래서 두께에 대한 얘기 없었고요. 이용 범위 없습니다. 또 그러나 디자인을 신중하게 결정한다 라는 말로 통하지요. 발급 방식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내용에 나와 있는 것들을 관련 지어 본다면 2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은 18번 문제입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만 사는 텃새 2마리가 한국의 작은 섬에서 발견됐다. 자, 일본에서만 사는 텃새. 텃새라는 것은 계절에 따라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 쭉 계속해서 사는 새를 텃새라고 합니다. 반대말로는 철새가 있어요. 철새는 계절에 따라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사는 새를 철새라고 하지요. 일본에서만 사는 텃새니까 한국에 없을 텐데 한국의 작은 섬에서 발견됐대요. 텃새는 자리를 옮기지 않고 한 지역에서만 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텃새의 특징입니다. 장거리 이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인과 결과를 나타낼 때 쓰는 접속어입니다. 전문가는 이번에 발견된 텃새가 태풍에 휩쓸려 한국에 온 것으로 추측된다면 이 섬에서, 이 섬이라는 것은 바로 한국의 작은 섬을 말하겠지요. 이 섬은 한국의 작은 섬을 말합니다. 이 섬에서 삐리리 것이 매우 보기 드문 사례라고 언급했다. 언급했다라는 말은 말했다. 라는 말과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괄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요? 일본에서만 텃새 2마리가 한국의 작은 섬에서 발견됐다. 이 섬에서 뭐뭐한 것이, 그러면 일본의 텃새가 발견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견됐다라는 것은 봤다, 관찰됐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섬에서 살던 텃새가 줄어든 거 아니고요. 한국의 텃새가 사라진 것 아니죠. 일본의 텃새가 관찰된 요것이 들어가야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요것과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이 섬에서 일본의 텃새가 관찰된 것이 매우 보기 드문 사례라고 언급했다, 말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답은 3번입니다. 부상당한 텃새라는 말 없었지요. 답은 3번이네요. 다음은 19번에서 20번 문제예요.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먼저 읽어야 되겠죠?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와 재미 요소를 내세워 홍보하는 마케팅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마케팅은 바로 앞에서 얘기한 마케팅이죠. 흥미와 재미 요소를 내세운 마케팅.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구매로 이어지게 한다. 이것은 이 마케팅이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앞에서 장점을 얘기했는데 그러나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단점을 이야기하려고 하나 봐요. 제품의 품질이 소비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삐리리 브랜드 이미지까지 나빠지기도 한다. 여기선 장점이고 요거는 단점이지요. 그러나 라는 말이 있으니까 앞에 좋은 것, 뒤에 나쁜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요거는 예를 들 때 쓰는 말입니다. 앞에서 한 말에 예를 들 때 햄버거 회사에서 주머니 버거, 눌러먹는 버거를 만들어 소비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소비자의 관심을 끌은 것은 바로 요거죠. 품질이 기대에 못 미치자. 요거는 문제점이에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요것과 관련되죠. 제품의 품질이 소비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요것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다른 제품까지 판매가 감소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까지 나빠졌다, 판매가 감소했다 연결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와 재미 요소를 내세워 홍보하는 마케팅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이런 마케팅은 흥미와 재미 요소를 내세워 홍보하는 마케팅 전략이죠.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구매로 이어지게 한다. 요거는 장점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점. 그러나 제품의 품질이 소비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삐리리 브랜드 이미지까지 나빠지기도 한다. 실제로 한 햄버거 회사에서 주머니 버거, 눌러먹는 버거를 만들어 소비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품질이 기대에 못 미치자 회사의 다른 제품까지 판매가 감소한 경우가 있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요? 괄호에 들어갈 말, 과연, 비록, 차라리, 오히려. 부사를 집어넣는 문제군요. 그렇다면 이 부사들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과연은 생각한 것과 실제가 같았을 때, 감탄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과연 어떻구나, 뭐뭐로구나 이렇게 표현하죠. 비록이라는 말은 부정적 상황이나 조건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행동이나 결과를 제시할 때, 그래서 비록 뭐뭐 할지라도 이런 표현을 주로 쓰게 됩니다. 차라리는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서 그래도 그 중에서 나은 것을 나타낼 때 차라리 뭐뭐가 낫다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되고요. 오히려라는 것은 일반적인 기준이나 예상, 짐작, 기대와 전혀 다를 때 사용하는 부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말들의 예를 한번 볼까요? 과연 너는 똑똑하구나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너는 똑똑했는데 실제로도 똑똑하구나. 내 생각과 실제가 같구나. 이럴 때 사용하는 말이죠. 비록 가난할지라도 꿈을 버릴 수는 없다. 그래서 비록 뭐뭐 할지라도 요런 짝꿍을 이루는 거죠. 짝지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이런 음식을 먹을 바엔 차라리 안 먹는 것이 낫다. 그래서 이것보다 이것이 더 낫다 라는 말로 표현할 때 차라리 뭐뭐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짝을 지어서 주로 사용하죠. 차라리 뭐뭐 하겠다 뭐 이런 말도 쓰입니다. 자, 오히려는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구나. 예상과 다른 반대의 행동을 하는구나. 이럴 때 오히려라는 잘못한 사람이면 큰 소리 칠 수 없거든요. 그럴 때 오히려라는 부사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괄호에서 한번 볼까요? 괄호에 들어가는 내용은
제품의 품질이 소비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구매로 이어지게 하는 기대와는 다르게 브랜드 이미지까지 나빠지기도 한다라는 뜻으로 기대와는 달리라는 의미, 구매로 이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오히려를 쓰는 것이 가장 어울립니다. 한번 답을 넣어서 읽어볼까요? 흥미와 재미 요소를 내세워 홍보하는 마케팅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이런 마케팅은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구매로 이어지게 한다. 그러나 제품의 품질이 소비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오히려 브랜드 이미지까지 나빠지기도 한다. 실제로 한 햄버거 회사에서 주머니 버거, 눌러먹는 버거를 만들어 소비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품질이 기대에 못 미치자 회사의 다른 제품까지 판매가 감소한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답은 오히려입니다. 다음은 20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는 거죠.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제품의 품질이 더 중요하다. 품질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식품 기업은 먼저 소비자의 요구를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의 요구 확인하라는 말 없었어요. 제품에 재미 요소를 포함하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전략에 문제점이 있다. 품질이 받쳐주지 않으면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얘기를 했죠. 특이한 제품보다 소비자에게 익숙한 것이 홍보에 더 좋다. 익숙한 것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흥미와 재미 요소를 내세워 홍보하는 마케팅 전략을 소개하고 이 마케팅 전략의 좋은 점, 호기심을 자극해 구매로 이어지지만 제품의 품질이 소비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나빠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품질이 기대에 못 미치자 다른 제품까지 판매가 감소됐다. 그래서 품질에 대한 얘기가 집중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답은 1번.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제품의 품질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1번에서 22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또 읽어야겠네요. 소방관은 재난 현장에서 끔찍한 상황을 자주 접하기 때문에 정신건강에 위험이 따른다. 최근 이러한 문제 정신건강의 문제죠.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자 인주시가 해결을 위해 나섰다. 여기서 이제 시작했다 이런 말이 있겠죠. 인주시는 빠른 시일 내에 정신건강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했대요. 문제를 겪는 소방관이 있으면 전문 상담사를 보내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기로했다. 요거는 앞으로 할 계획을 얘기한 거죠. 아직 실행하지는 않았어요. 이와 더불어 심리 안정 프로그램 개발과 진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니까 개발과 예산을 확보했다는 건 결국 계획했다라는 말이네요.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제가 영어로 해석을 달아놨는데요. 이번에는 한국어로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방관은 재난 현장에서 끔찍한 상황을 자주 접하기 때문에 정신건강에 위험이 따른다. 최근 이러한 정신건강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인주시가 여기 오타가 났어요. 인주시인데 안주시라고 썼어요. 인주시가 해결을 위해 삐리리. 인주시는 빠른 시일 내에 정신건강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문제를 겪는 소방관이 있으면 전문 상담사를 보내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계획했다. 해결을 위해 계획했다. 이런 말이 나와 있겠죠.
이와 더불어 심리안정 프로그램 개발과 진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자, 그렇다면 괄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등 떠밀었다 라는 얘기는 억지로 일을 하게 했다 라는 뜻입니다. 또 눈을 맞췄다 라는 얘기는 서로 눈을 마주봤다 라는 말이고요. 발벗고 나섰다 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나서다, 시작하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다 이런 말이에요. 또 손에 땀을 쥐었다 라는 말은 몹시 긴장하거나 마음을 졸인 상황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모두 관용어지요. 이 관용어들의 의미를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괄호에 들어갈 말은 최근 이러한 문제가 심각해지자 인주씨가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발벗고 나섰다. 적극적으로 나서다 라는 말을 발벗고 나섰다 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다음은 22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1번 소방관의 심리적 어려움은 최근 많이 해소되었다 라는 말은 내용과 다르지요. 해소되었다는 얘기는 해결돼서 없어졌다. 글자 쓰기가 조금 어렵네요. 라는 뜻이에요. 최근 많이 사람들 심각해졌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해소됐다라는 말은 내용과 같지 않습니다. 2번 인주씨는 소방관의 정신건강 조사를 모두 마쳤다 라고 했는데 본문에서는 마쳤다고 하지 않았어요. 또 인주씨는 소방관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획이다 라는 말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라는 말이니까 요거는 맞을 것 같네요. 4번 소방관이 정신건강 상담을 받으려면 상담사를 찾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사가 온다고 했습니다. 다시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최근 이러한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얘기했으니까 해소됐다고 말하는 거 안 되겠죠. 또 전문 상담사를 보낸다고 했어요. 또 예산을 확보했다. 이렇게 계획을 얘기했기 때문에 답은 3번 운영할 계획이다 라고 해야 답이 맞습니다. 자, 오늘은 토픽 83회 읽기 13번에서 22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올 때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